혹시 매달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돈이 어디로 새어나가는지 알 수 없어 답답했던 적 있으신가요? 열심히 아껴 쓴다고 생각했는데도 생활비가 금세 바닥나고 저축은커녕 적자만 늘어나는 경험. 사실 많은 시니어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것은 수입보다 지출입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고정 수입은 한정적이지만 나가는 돈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특히 무심코 반복하는 지출 습관은 노후 재정을 빠르게 무너뜨리는 주범이 됩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노후 파산을 불러오는 최악의 지출 습관을 살펴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서울에 사는 정 여사는 은퇴 후에도 명품 소비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옷과 가방에 관심이 많아 가끔씩 고가의 제품을 사는 것이 즐거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소비하다 보니 연금으로 들어오는 수입보다 지출이 늘어나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모아둔 저축으로 메꿨지만 몇 년 지나자 저축이 바닥나고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정 여사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사소한 사치는 순간의 만족일 뿐 노후의 안정을 무너뜨리는 큰 구멍이었다는 것을. 두 번째 사례입니다. 부산에 사는 박 선생님은 자녀에게 늘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자녀가 집을 마련할 때 보태주고 손주 학원비와 용돈까지 챙겨주다 보니 자신의 생활비는 늘 부족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로서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지만 결국 본인의 생활이 흔들리자 자녀에게조차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도와주려 했던 것이 오히려 자신을 파산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박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움은 주되 내 생활을 지킬 선은 반드시 필요했다고. 세 번째 사례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김 여사는 카드값에 시달렸습니다. 현금을 쓰면 지출이 눈에 보이지만 카드를 쓰다 보니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제대로 감각이 없었습니다. 매달 결제일이 돌아올 때마다 예상보다 큰 금액이 빠져나갔고 이자와 연체료까지 붙으면서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편리함이었지만 습관이 되자 감당할 수 없는 지출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 3가지 사례는 모두 다른 모습이지만 공통점은 똑같습니다. 무심코 반복하는 지출 습관이 결국 노후 파산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명품 소비든 가족 지원이든 카드 사용이든 습관처럼 이어지는 지출은 작은 샘물 같아 보여도 결국 큰 구멍이 되어 돈을 계속 빼앗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나의 지출 습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가계부를 쓰거나 앱을 통해 기록하면 어디에 돈이 새는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둘째는 반드시 필요한 지출과 그렇지 않은 지출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쓰는 돈인지 습관적으로 나가는 돈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셋째는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지출의 선을 정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돕고 싶은 마음은 이해되지만 내 노후가 무너지면 결국 가족에게 더 큰 짐이 됩니다. 따라서 도와줄 수 있는 한도와 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넷째는 소비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카드보다는 현금을 쓰고 계획된 소비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노후 파산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달 반복되는 작은 습관이 쌓여 어느 순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노후의 재정은 단순히 소득에 많고 적음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쓰느냐가 결국 노후의 삶을 지키는 열쇠가 됩니다. 앞서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소해 보이는 지출 습관이 쌓여 결국 파산이라는 결과를 낳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전문가의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습관을 바꾸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가계부 작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번거롭다고 생각하지만 지출을 기록하는 습관은 돈이 새는 구멍을 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요즘은 종이 가계부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앱으로도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매일 기록하지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지출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불필요한 소비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현금 사용 비중을 늘리는 것입니다. 카드는 편리하지만 지출의 감각을 무디게 합니다. 현금으로 직접 지불하면 내가 얼마를 쓰는지 손끝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외식이나 쇼핑처럼 계획되지 않은 소비에는 현금만 사용하도록 정해두면 과소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고정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통신비나 보험료는 작은 것 같아도
수년이 지나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사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는 과감히 해지하고 보험은 겹치지 않게 정리해야 합니다. 고정 지출을 줄이면 매달의 숨통이 트이고 그만큼 저축 여력이 생깁니다. 네 번째 전략은 가족 지원의 선을 정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와 손주를 돕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내 노후가 무너지면 결국 가족에게 더 큰 짐이 됩니다. 따라서 미리 가족과 대화해 도와줄 수 있는 범위와 한도를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움은 주되 내 생활을 지킬 선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소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출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지출은 최우선이고 다음은 기본적인 생활비입니다. 반면 사치나 과도한 취미 활동은 줄이거나 조정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세우면 불필요한 소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불필요한 빚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할부나 대출은 당장은 편해 보여도 이자가 붙으면서 점점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고정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빚은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노후에는 새로운 빚을 지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전략은 생활 방식의 단순화입니다. 집안 물건이 많으면 관리비와 유지비가 늘어나고 소비 습관도 커집니다. 필요 없는 물건은 정리하고 꼭 필요한 것만 유지하는 생활 방식은 돈뿐 아니라 마음까지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단순하게 사는 것이 곧 지출을 줄이는 길입니다. 여덟 번째 전략은 건강관리입니다. 건강은 곧 돈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면 큰 병원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 의료비라는 거대한 지출을 줄여줍니다. 건강을 위한 지출은 아끼지 말아야 하지만 지금의 작은 생활 습관이 더 큰 비용을 막는 최고의 절약이 됩니다. 아홉 번째 전략은 공동체 자원의 활용입니다.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문화 프로그램이나 공공복지 서비스를 활용하면 비용을 줄이면서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비용을 감당하려 하지 말고 사회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열 번째 전략은 꾸준함입니다. 가계부를 쓰다 중간에 그만두거나 절약 습관을 며칠만 유지하는 것으로는 큰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작은 습관이라도 꾸준히 이어갈 때 노후 재정은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노후 파산은 하루아침에 찾아오지 않듯 안정된 노후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습관의 힘이 노후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노후 파산을 막는 방법은 더 많은 돈을 버는 것보다 새는 돈을 막는 데 있습니다. 무심코 반복하는 지출 습관을 고치고 지출 구조를 단순화하며 가족과 대화를 통해 지원의 선을 정하고 건강과 공동체 자원을 활용한다면 은퇴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혹시 무심코 반복했던 지출 습관이 있으신가요? 그 습관을 바꿔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